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휴장을 앞두고 수급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수급이 확연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엇갈린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을지 거래대금 기준으로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반등해줬고요. 73,900원을 기록한 가운데 흥하해운, 대성에너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미사이언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보시면 우선 특징 섹터가 한 가지 보이실 텐데요. 흥하해운이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최근 들어 이 홍해 지역에서의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테마 종목들이 이번에도 올라와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규 새내기 종목으로 상장을 했던 새로운 2차전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상승하는 곡선을 그려나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인데요. 제주반도체, LS머티리얼즈, 유로메카, 에코프로비엠, 엔캠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LS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엔캠 이렇게 3가지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LS머티리얼즈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전지 종목 내에서는 비교적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어제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3.78% 하락하며 29만 2,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었던 5가지 종목군들 하나하나 살펴드렸는데요.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2차전지 종목군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LS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죠. 이 신규 2차전지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최근에는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쭉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시면 최근 들어 상장한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해 나가는 그래프를 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에코프로 그룹들에 비해서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살펴보시면 공모가 대비 6배 이상 급등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에코프로 계열사,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선방하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LS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대비 7배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무인 운반 로봇 제조업체에 특수 배터리를 공급하는 등 이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LS머티리얼즈 쪽으로도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사실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전통적인 그러한 2차전지 종목들이 있고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러한 좀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전통 2차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고꾸라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신규 새내기 종목들, 새내기 2차전지 종목들은 비교적 선방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흥하해운이 어제 14% 넘게 올랐고요. 14.08% 오른 4,660원, 대성에너지가 29.94%로 상한가를 기록해내면서 12,5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홍해 지역 그리고 중동학적인 리스크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에너지 종목들이라든지 물류 관련 종목들 연이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홍해 리스크에 해운 및 물륜 종목들이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홍해 무역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이 해상 운임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쪽으로 호재로 작용이 됐고 따라서 주가도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낸 건데요.
업체의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낸 것은 주요 해상 무역로인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과 이에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대응을 하면서 불안감이 심화된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스위스의 MSC와 덴마크의 머스크 등 해운사들이 홍해 항로에서 철수를 하면서 해상 운임비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흥하해운 같은 해운 종목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종목들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요 며칠간은 에너지 종목들, 이 정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어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본다면 에너지 종목 내에서도 정유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대성에너지 같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제주 반도체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면 17% 넘게 올랐고요. 17.17% 오른 21,15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을 위해 투자세 공제를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62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95만 개로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도 기대 심리가 높아졌고요. 이 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일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 AI,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대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떠한 경로를 선택하게 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는 한미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사이언스 12% 넘게 올랐습니다. 12.76% 오른 43,30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개별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조짐의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이 OCI 홀딩스 지분 인수 소식에 급등을 한 겁니다. 지난 12일 OCI 홀딩스는 총 7,703억 원을 들여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03%를 인수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OCI 홀딩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일제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OCI 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간의 기업 결합을 통해 시너지 통합 펀디멘탈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상속세 마련을 위한 한미약품 오너일가 지분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일단락된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OCI 홀딩스와 한미약품 간의 이러한 기업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데요. 따라서 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연속성을 갖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 가져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는데요. 거의 15%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14.93% 오른 10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환경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엔캠 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건데요.
우선 엔캠 같은 경우 대만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대만에서 반중 성향인 여당 민진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민진당이 재집권할 시에는 대만 화학업종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 대중국 수출 4% 관세 수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발로 대만 화학업종의 4% 관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품질 우위를 내세우고 있는 한국의 화학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중국의 1위 업체인 창신신소재가 최근 미국 분리막 공장 투자 규모를 기존 5월에 책정을 했던 9억 1,600달러에서 2억 7,600달러로 변경하겠다고 공시했다는 점도 이쪽 엔캠 쪽으로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기존 책정 규모 대비 70%가량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미국의 공장 생산 능력도 원단과 코팅을 합해서 원래는 10억에서 12억 제곱미터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코팅 분리막을 7억 제곱미터만 생산하는 것으로 이 중국의 창신신소재가 규모를 대폭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엔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엔캠의 주가 15% 가까이 올라주면서 10만 7천 원의 종가를 기록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시간의 특징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의 상승과 하락 종목들 항상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간으로 상승했던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에서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상한가 터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H에너지화학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시메히토류 채굴 준비에 관건이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랐던 동전주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넓혀보시면 고바이오랩과 셀트리온 제약, 동반해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이슈에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올랐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상한가 시간외에서 터치하게 되면서 13,250원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탑스와 빗셈전자도 일단은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빗셈전자를 포함해 광전자까지 지금 투명 OLED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시간에서 그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테마, 이제는 이 배출권과 관련해서도 거래가 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 측에서 개선이 된 가운데 이 그린케미칼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라이트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동반해서 개별 이슈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시간에서 보시면 상승했던 특징 종목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고바이오랩과 셀트리온 제약 동반해서 같은 이슈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퓨처 리더스 캠프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현재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진 국내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아마도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IPO를 하게 되면 이 글로벌적으로 자금 조달에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나스닥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전적으로 유리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5조 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이 5% 정도 시간에서 상승했고요. 그 외에는 셀트리온 쪽에서의 또 M&A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라왔던 고바이오랩 역시나 시간외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상승했던 종목들 가운데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인탑스입니다. 네, CES 2024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봇핏과 관련해 B2B로 판매를 시작해 이미 실버타운 쪽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탑스 역시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당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인탑스가 실제로 보핏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보핏을 B2B에서 B2C까지 확대할 것으로 이 포부를 밝힌 가운데 인탑스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9% 넘게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32,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시간의 상승 종목들 가운데 오늘 레고캠바이오와 관련된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리온이 바이오 제약 분야 기업인 레고캠바이오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기존의 식품 사업 외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약과 바이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오리온은 지난번에도 이 알테오젠을 인수하려다가 지난 7월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신사업 폭을 넓혀가게 됐는데요. 오리온은 지분 확보를 통해서 5,475억 원을 투자해서 레고캠의 지분 25.73%를 보유하게 되고요.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더라도 레고캠의 김 대표는 대표 사직을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개발 같은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레고캠바이오 측에서는 지금 ADC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기술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면 마케팅과 이런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지원을 더 크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양사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는 일단 오리온을 제외하고 레고캠바이오 쪽으로 반응이 있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 하락 종목들 함께 보실까요? 네, 시간에서 밀렸던 종목들 보시면요. 정치 테마 종목들도 일단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영향을 받는 세로닉스, LNF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한미사이언스도 리스트에서 나왔고요.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중앙에너비스, 에너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들어가는 흐름들이 시간외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공업, 상보, 삼화전자까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등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해운주들을 먼저 보시면 중앙에너비스나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같이 최근에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서의 공격을 단행하고 미국 쪽에서는 반격에 나서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시간외에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장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공업의 경우에도 시간에서 2%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 종목은 정규장에서 관련해서 소식을 살펴보시면 현대공업,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호재들이 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했고요. 정치 테마 종목들은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하락의 특징 종목으로는 세로닉스와 LNF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세로닉스도 3% 이상 하락했고요. LNF도 3.7% 정도 함께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LNF 지난해 연간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이 2,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전기차의 수요 둔화에 따라서 판매량이 감소했고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품의 평가 손실이 900억 원, 원재료 평가 손실이 1,603억 원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해 탄산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했을 때 80%가량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좀 발생하게 된 주요 이유라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영업손실이 2,804억 원이어서 확실히 적자로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매출도 같은 기간 47% 넘게 하락했습니다. 결국에 실적 때문에 시간외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함께 관계사 세로닉스까지 동반해서 밀렸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에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